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시험이 이제 본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정확히 발표도 안 났거든요. 가다 보면 발표됐는데 올해 시험이 그 2차 과목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 중에서 특히 그 중개사법이라는 게 많이 어려웠어요. 대부분이 중개사법에 의해서 뭘 했었냐면 그게 이제 그 효자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따서 2차 과목을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역대 시험 중에서 중개사법이 제일 어려워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예상은 아직 이제 정식 답안이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좀 인원수가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 것 같아요. 합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 옛날에는 효자 과목이 생겼었는데 지금 효자 과목이 없어진 폭이 됐어요. 2차는. 그래서 지금 우리 시험 인문서 이거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저 자료 나갔죠? 그 자료 2가지 나갔을 때 같은데 하나는 뭐 전체적인 이제 우리 공부를 이렇게 해서 나간다 해가지고 1월 달부터 우리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지금 시험이 아마 매년 그런데 다음 10월 마지막 주일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예상은 10월 지금 제가 내년 달력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10월 25일에서 대개 보니까 27경이더라고요. 지금 시험이. 그래서 여러분 시험도 내년 10월 25일에서 27일 날에 시험 본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도 거기에 따라 지금 이게 우리 학원에 이제 이렇게 형태에서 이제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알고 이제 개략적인 내용만 이렇게 적어놨고, 그리고 오늘 그 밑에 거는 입문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12월 달하고 1월 달에 할 걸 내용들 해서 좀 기록해놨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게 중요해요. 다음 페이지가 그 앞에까지는 뭐 그런데 우리 제가 강의를 이제 해줘가면서 제 이제 공시법이 강의라 2가지 법이 있어요. 지적법하고 등기법이 있는데 이 지적법은 지금 오늘 나눠준 이 자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암기사항인데 지금 없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예, 밑에서 하나 가져오세요. 이게 지금 암기사항인데 거기 이제 별표 쳐져 있는 것도 안 쳐져 있는 거 있거든요. 그 중에서 별표 쳐져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한 3주 정도 지적법을 할 때 요걸 이제 줄 거고, 또 이제 등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거 같이 할 때 그 등기법도 암기사항이 있어요. 올해도 그것만 있어도 굉장히 많이 맞췄었는데 그럼 어떻게 지금 그래서 2차 하신 분들도 많이 맞췄는데 지적법은 여기 다 나왔었어요. 올해 여지없이 여기 이 지금 암기사항이 이 자체. 그래서 요거를 여러 번, 그래서 지금 여러 번만 하시면은 이걸 암기사항은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맨날 제 강의 지금 거의 한 6, 7년 돼가는데 여러분한테 이제 그걸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조금씩 수정하고. 근데 단 이제 여기에 나중에 보면 이제 기본서가 지금 올해는 입문서기 때문에 기본서가 해가지고 1월 달부터 이렇게 여러분 지금 한 책을 가지고 있는 여기 한 6건이 나올 거예요. 이 두께. 한 5, 600페이지 모든 과목이.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그 페이지를 적어줄 거예요. 그 책 페이지 이 부분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문서기 때문에 그게 다 적혀 있지 않아서 간단한 것만 나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그걸 페이지를 못 적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보는데 첫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이 제 이름 먼저 소개를 하고요. 자, 이름은 강철입니다. 여러분 만나기 전에는 저는 사법고시했어요. 사법고시를 한 8년 반 정도 했어요. 오래 했죠, 그죠? 그래서 안 돼가지고 여기 있는데 저하고 같이 이제 공부한 친구 중에서는 지금 인천시장 하는 송영기 씨도 있고 연길이도 있고 그러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알바하다가 여러분한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한 지도 벌써 강의한 지도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벌써. 이 지금 강의를 하신 지.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데 다른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1월 5일을 보면요. 무슨 얘기냐면 공부 방법을 사법고시 공부 방법이 다르고 그죠? 우리 중개사 공부 방법이 다르거든요. 다른 과목 시험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공부 방법을 몰라가지고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막 한 5, 6월 달까지 가서도 엉뚱한 데를 공부하고 있어요. 엉뚱한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공부를 길을 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을 가다 보니까 다시 돌아올라니까 5, 6월 달 공부한 사람이나 일찍 공부한 사람이랑 똑같은 그런 과정이 되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과목이 우리 지금 1차, 2차 이렇게 나눠졌죠. 선생님 다른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판단했을 때 이렇게 공부를 하라 여러분한테. 네? 1차 과목에서 민법이라는 과목이 있고 부동산 학계론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래서 2차 과목에 중개사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이제 공시법이 나오거든요. 공시법에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이제 지적법이 나오고요. 부동산 등기법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세법이라는 게 하나 더 추가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이제 공법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치러서 이렇게 6과목을 지금 시험을 이제 치르게 되거든요. 6과목을.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 올해 시험에 요 과목에 지금 민법이 조금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왔다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 뭐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쉽다 어렵다 그러냐면 문제를 낼 때 잠종 옳은 것 틀린 것 옳은 것 찾기 어려워요. 왜냐면 틀린 걸 4개로 고려해야 되니까. 근데 그 작년에 시험에 옳은 것 틀린 것이 반반씩 나왔었어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 민법이 어려웠다 그랬어요. 근데 올해는 옳은 것 틀린 것이 한 4-5개밖에 안 나왔어요. 나머지는 다 틀린 거. 그래가지고 올해 민법이 조금 작년에 비해서 좀 쉬웠어요. 민법이 쉬워서. 그래서 올해 지금 보니까 예상 합격자 보니까 1차 합격한 사람들이 상당히 좀 꽤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1차 합격생이. 왜냐면 민법에서 조금 쉬워서. 그래서 6과목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6과목 중에서 요 학계론만 법이 아니죠. 그죠? 학계론만 아니고 나머지는 다 지금 뒤에 여러분 법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 알겠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실 때 좀 지금 제가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 60점씩만 맞아서 이렇게 총 1차 과목에서 도래 합하면 120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120점만 맞으면 합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1차 여기 민법 60점 맞을 필요가 없거든요. 저기 학계론은 꼭 60점 맞을 필요가. 그래서 이 선택을 하다 보면은 이 두 과목이 나오는데 이 학계론은 말 그대로 학이기 때문에 범위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학계론은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올해도 지금 보니까 그 공부해서 배운 사람들이 우리 뭐 나중에 이제 학계론 선생님이 얘기를 하겠지만 학계론 배웠나요 지금? 예, 보면 뭐 영미법계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고 독일법계, 대륙법계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미법계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지 이 대륙법계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이게 점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이걸 두 가지를 한다는 것은 거의 시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학교로는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좀 운에 좀 맡겨버리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고 있지만 공부를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모의고사를 냈는데 내 선생님이 모의고사 냈을 때는 점수가 많이 나와. 근데 다른 선생님이 모의고사 냈을 때는 점수가 안 나와. 그게 똑같아요. 본 시험도. 거기 누가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학계론에서 점수를 따려고 하지 마시고 1차 과목은 여기에서 점수를 따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게 지금 민법입니다. 민법.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제가 꼭 요거 과목을 70점 이상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학계론은 50점 이렇게 작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거꾸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학계론 70점 민법 50점 하지 마시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요 민법을 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또 저하고 같이 배울 과목이 부동산 공시법인데 2차 과목은 한 5월 달까지는 제 생각은 이거를 열심히 하세요. 오늘은 그냥 공시법 그냥 강의만 들으시고 집에 가서 공부할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때는 요거를 해야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야 여러분이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응? 합격을. 자, 그리고 2차 과목인데 자, 2차 과목은요. 언제까지 어떻게 굉장히 쉬웠었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중개사법. 이거를 말해요. 요 80점. 80점 이상 맞아가지고 다른 것들은 50점만 맞아도 되니까. 그죠? 50점만 맞아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합격을 했었어요. 지금 대부분 언제까지? 어제까지. 이번 시험 전까지. 근데 이번 시험이 요 과목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렵게 나와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맞은 거예요. 이렇게밖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과목은 태생적으로 양이 많고 어려워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60점 맞기, 70점 이렇게 맞지가 못하는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서 합격을 해서 거의 대부분 이걸 열심히 했었는데 올해 이게 어렵게 나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오면 잘 다운되지가 않아요. 이 난이도가. 그래서 제 예상도 내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그래서 아마 중개사법 선생님들이 지금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전에는 쉽게 나와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모의고사 놓으면 교수님 왜 그 나오지도 않는 문제 모의고사 냅니까? 쉽게 내주세요 막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래서 쉽게 냈어요. 어려운 문제 냈다가 한번 막 반발이 있어서.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들이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공부하시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게 중개 선생님들도 아마 요 어려운 문제를 아마 더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효자 과목이 좀 애석하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제가 지금 가장 올해 시험에 나온 중에서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옛날에는 언제까지 여기에 다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춰서 합격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떤 과목을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은 어떤 거를 선택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수 없는 2차 과목 그런 형태가 지금 올해 시험을 통해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2차 과목은 그래도 나중에 보면 요게 다른 과목보다는 점수 따기가 여러분 좀 쉽습니다. 점수. 근데 이것만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어떤 경우에 있었냐면 우리 지금 여기 총무원이 맨날 그 친구 얘기해서 보는데 그 친구는 그 전에 그 작년이죠? 올해 아니 작년에 이걸 90점 맞아버렸어요. 90 몇 점을. 92.5인가? 그러니까 이런 게 한 40 몇 점만 맞아도 다 합격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맞아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나올 확률이 이렇게 쉽다. 그때도 제가 생각은 그래도 이 과목보다는 이 과목이 점수가 딱이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는 쉬워요. 그래서 그냥 전적으로 지금 이제 올해는 옛날에 이제 전적으로 요게 매달렸는데 여기 매달리지 말고 그래도 요 과목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은 요 과목에서 그래도 이제 70점을 따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고 여기 들고 요 공시세법은 60점 요 공법이 양이 많아요. 양이 많아서 그냥 55점 요렇게 그래도 요 비중을 제가 보기에는 요게 더 두긴 해야 돼요. 올해 더 여러분이 좀 어렵게 나왔다 하더라도 또 내년에 꼭 어렵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그래서 민법 그래서 꼭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민법을 우리 꼭 5월 달까지는 민법을 내가 계속해서 잡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로는 그냥 반타작만 하겠다. 이런 기분으로 하시고 2차 과목들은 이제 골고루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그중에서 좀 중개사법을 조금 더 투자를 좀 하자.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우리 내년 10월 달에 여러분 학교 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거꾸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교를 점수 막 달라고 많이 이게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험 부담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법이기 때문에 벗어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해두시고요. 자, 그럼 오늘 제가 가르칠 과목 공시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이제 공시법인데요. 부동산 공시법이 두 가지 법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적에 관한 법하고 부동산 등기법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우리 이거는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 법과 이제 합쳐 가지고 이 40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험 출제 방향에 대해서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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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씩 이렇게 시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시험이 나오냐면 지적법이 12문제 나오고요. 등기법이 12문제. 그래서 24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법이 16문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아직 세법 안 배우셨죠, 그죠? 그래서 세법은 아마 토요일에 어디 세법 선생님이 와서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르칠 요 파트는 요 지적법하고 등기법에서 이제 24문제 정도를 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여러분하고 씨름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두 법이 나오는데 이 두 법 중에서 어떤 법이 쉬우냐면 요 지적법이 쉬워요. 그래서 아까 지적법은 제가 암기사항 나눠줬죠, 그죠? 그거 하면 그냥 지적법은 끝나버려요. 그것만 나중에 하시면 다른 거 그리고 암기사항도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계속 떠들기 때문에 조금 좀 지나다 보면 자연적으로 암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를 마시고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행정적인 암기사항이고요. 요거는 이 등기법은 민법의 이제 부속법이라 무슨 뭐냐 민법을 다 배운 다음에 등기법을 배워야 돼요 원래.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같이 배우잖아요. 민법 지금 배우셨나요 하루? 아직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민법을 전부 다 안 다음에 이게 등기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이 배우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어색하고 어려워요. 그리고 양도 이게 훨씬 많아요. 이게. 근데 지금 문항수는 몇 문항이죠? 12문항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점수를 어디서 이제 여러분이 따려고 하냐면 지적법에서 따려고 해야 돼요. 지적법은 쉽게 딸 수 있어요. 왜 지적법이 또 여러분한테 유리하냐면 이 지적법은 출제원이 들어간 사람이
법을 전공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측량 파트에 그런 그 지적에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공부한 사람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좀 단순해요. 뭐인 것 아닌 거, 뭐인 것 아닌 거. 그래가지고 문제를 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그 지적법에 관련된 시험이 나오는 과목이 우리 시험 말고요. 또 우리 간평사도 있고 뭐 측량에서 있는데 우리 시험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보다 더 높은 시험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출제원들이 그 문제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여기에서 점수가 쉽게 나와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점수를 따야 돼요. 근데 그 등기법은 그래서 여기는 공부를 할 때 꼭 10문제 이상 맞는다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등기법은 그냥 반타작한다. 6문제 정도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교에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은 이 등기법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다 보면 더 많이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공부한 만큼 효율적으로 점수를 딸 수가 없어요. 근데 지적법은 내가 하면 그냥 금방. 그리고 조금 얼마 양이 많지 않아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그거 해놓으면은 12개를 딱 맞추고 나가면 아주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그리고 요거는 민법이 조금 된 사람은 아주 좀 편할 수 있어요. 요것도 제가 이제 암기사항하고 요 책에 잡는 거 그거만 잘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 이렇게 두 가지 법으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문항수가 동일한데 여기 쉽고 양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지적법하고 등기법 공부할 때 지적법을 한 번 더 보라고 그래요. 등기법을 한 번 더 보는 게 아니라. 그래야 여러분이 왜냐면 우리 시험은 지금 상대평가가 아니고 무슨 평가라고 그러죠?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평가는 어려운 걸 먼저 공부해요. 근데 절대평가는 쉬운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왜냐면 쉬운 거 해가지고 점수를 따서 내가 6점을 맞아야 되니까. 근데 상대평가는 어려운 걸 먼저 해야 돼요. 왜냐면 어려운 걸 내가 맞춰야 다른 사람이 못 맞추면 내가 합격이고 다른 사람이 떨어지니까. 근데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 과목마다 내가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그 과목을 더 열심히 더 해야 돼요. 왜냐면 그 과목을 더 해가지고 그 과목에서 점수를 더 많이 따야 되니까. 안 되는 과목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좀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공시법에 대해서 전체적인 한번 개략적인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동산 공시법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 11월 달, 12월 달 이제 용어 정리하고 전체적인 체계만 잘 아시면 돼요. 이 부동산이 뭔가요? 부동산. 우리 부동산 뭐 많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그 한자 얘기하면 동산이 아닌 것, 움직이지 않는 물건을 부동산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문적 개념은 아마 학교에서 배울 거예요. 근데 법률적 개념은 민법에 99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동산이란 그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토지에 붙어 있는 정착물 중에서 개인들이 사고 팔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정착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건물이에요. 집이에요, 집. 그래서 그냥 부동산 하면 그냥 법률 용어에 대해 집이라고 나오지 않고 건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등기법에서 공시법에서 부동산 하면 토지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토지 건물을 국가가 공시해 놓는다. 공시낸다는 것은 이 토지 건물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적 장부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응? 그럼 왜 우리 국가가 이 토지 건물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이게 우리 뭘까요? 뭘 같아? 지도예요, 이게 지도. 제가 이 지도를 그릴 때 여러분 애들한테 한번 가르쳐 주세요. 우리나라 좀 희한해요. 이게 1, 2, 3이 지도예요. 아랍의 숫자로. 그죠? 제가 1자 쓰잖아요. 2자 쓰죠. 3자잖아요. 맞나요? 1, 2, 3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 고등학교 때 국사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건데.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지도인데 커피 한 잔 빼드렸더니 알려주더라고요. 지도인데 우리나라 전국에 토지 건물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죠? 이거 많이 있어야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데 이 토지 건물을 자, 우리 사고 팔 때 왜 국가가 이제 이 토지 건물의 주요 내용을 공적으로 알려주냐면 만약에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예를 들어 토지를 사고 팔 때 그 토지가 소재지가 어디인지 강남 땅인지 노량진의 땅인지 그죠?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일일이 가서 찾아가서 확인해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샀는데 땅 주인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남의 땅 잘못 산 거잖아요. 그죠? 그럼 거래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국가가 이런 부동산에 대한 거래와 신속과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이렇게 공적 장부를 통해서 우리한테 두 가지 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어떤 것들을 이제 보여주냐면 크게 두 가지 관계를 이제 보여주는데 하나는 이 사실 관계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권리 관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실 관계로서 우리가 이 토지 건물 아까 사고 팔 때 이 토지 소재지 중요하죠. 그죠? 강남 땅인지 노량진 땅인지. 그죠? 그래서 이제 소재지 참 중요하고
또 이 강남의 몇 번지 토지인지 건물인지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사람의 이제 이름에 해당되는 것을 토지에서는 지번이라고 그래요. 번지수. 그래서 이 지번도 중요하고 또 이 땅의 사용 목적도 중요하죠. 그죠? 자, 이 땅에 지금 채소를 심을 수 있는 전인지 집을 질 수 있는 대지인지 그 사용 목적을 뭐라고 하면 지목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네, 지목도 중요하고. 그죠? 또, 자, 이 땅이 평수가 10평짜리인지 100평짜리인지 지금 이제 평이라고 잠깐 제곱미터를 하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면적이라고 그래. 네, 그래서 면적도 중요하고. 또, 자, 이웃 간의 경계 분쟁이 있을 때, 내 땅의 경계가 어딘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제 경계선. 자, 이런 걸 나중에 우리가 토지의 이제 표시사항이다. 그래요. 자, 이런 토지의 이제 그걸 표시사항이라고 하는데, 자, 요걸 알고 싶다. 그러면 어디 가서 뭘 떼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구청에 가서 우리 여기 노량진면 동작구청에 가서 이걸 공적으로 국가가 증명해준 장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적공부라고 그래요. 사람의 호족부처럼 토지에 대한 국가가 공적으로 증명해준 장부다 해서 지적공부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지적공부 7가지 나와요. 그래서 토지대장이라는 게 나오고 뭐 지적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잠깐 여러분 지적공부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우리 교재 가지고 계시죠? 자, 178페이지인가요? 잠깐 볼게요. 자, 178조 거기에 보시면 토지대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구청에 가보면 자, 이런 토지대항이라는 게 한 필지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토지대항의 그 제일 좌측에 한번 봤더니 그 밑에 고유번호라고 나와 있나요? 상단에 사람의 주민등록번에 해당되는 고유번호에 있고 178조 없어요? 없으신 분들은 같이 보세요. 이 앞에만 혹시 책이 뭐가 없어서 복사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 토지대항의 좌측에 이제 고유번호 있고, 소지지 나와 있죠. 종로구에 있는 어디의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평동에 있는 토지다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집원 나와 있나요? 몇 번지라고 있으면 65에 몇 번지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집원 바로 밑에 지목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전이다 이렇게 써 있나요? 자, 밑에 하단에 좌측 중간에 그죠? 그리고 지목 오른쪽에 면적 나와 있어요. 예? 자, 790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쭉 오다 보면 이제 소유자가 누군지 이렇게 나와 있나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지적 공부가 이 토지대장인데, 이 토지대장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요 토지가 있다 보세요. 요 토지가 지금 이 노량진동에 이 토지 이렇게 노량진동이 번지가 15번이고 지목이 전이고 면적이 70제곱미터고 소유자가 갑인 토지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구청에 가서 이제 우리 토지대항을 떼보면 가운데 생각해서 좌측에는 토지 저기 이제 표지사항들이 더 있어요. 아까 그 노량진동 15번지 지목전 면적 이렇게 써 있고 오른쪽에 이제 소유자가 누군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따라서 이렇게 이 지적법은 이렇게 지적공부에 이렇게 등록된 이 토지의 표시사항 요 4가지를 배우는 게 우리 지적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지적법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요, 이 소재지는 이미 행정구역상에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지 않아요. 강남 땅인지 어디 땅인지 그거는 국가에서 결정하잖아요, 그죠? 행정구역은. 그래서 이건 배우지 않고, 그래서 요 4가지를 배워요. 뭐냐면 요 지번, 또 뭐죠? 지목, 또 면적, 경계. 요게 어떻게 결정돼서 이 등록되는지 그걸 배우는 것이 뭐냐면 지적법이에요, 지적법. 그래도 지적법은 요 4가지만 알면 되니까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죠? 12문제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법에서 점수를 여러분한테 따라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사실관계도 좀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모두 필요한 권리관계도 필요한 거죠. 저 땅의 건물의 소유자가 누군지 중요하죠. 그죠? 소유자가 누군지 이제 중요하고 또 저 토지 건물에 대해서 세가 들어가 있는지 전세가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중요하잖아요. 그죠? 또, 자, 은행에 대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그걸 나중에 이제 저당권이라고 그래요. 은행에 저당이 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 자, 이런 저 토지 건물에 대한 이런 권리 관계를 알고 싶다. 그럼 어디 가서 뭘 떼보면 알 수 있을까요?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떼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 등기법은 이렇게 등기부에 등기되는 이 권리 나중에 민법에 변동이 있을 때 등기해야 효력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떤 서류를 갖다 주면 이런 등기를 해줄 것인가. 그 등기 절차. 이걸 배우는 것이 나중에 등기법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등기법은 권리들이 나오잖아요. 소유권, 뭐 전세권, 저당권.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어디에서 여러분이 다 배우고 오야 된다는 거예요. 민법에서 완벽히 배우고 온 다음에
전세권의 뭐 요건, 효과 이런 게 다 배운 다음에 우리 등기법 그 절차 요거 하나만 배우는 게 등기법이에요. 그래서 요게 개념이 정립이 안 돼 버리면 처음에는 등기법이 조금 어색해요. 왜냐하면 요 법률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은 이게 민법이 돼버리면 좀 쉬워버려요. 근데 이제 요게 요런 권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이 많아요, 여러분. 민법이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제가 아까 했지만 이 같은 12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지금 우리 지적법은 요 4가지만 배우면 되니까.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지적법을 마스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 강의도 지금 2에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8주를 해서 이제 강의를 이제 되게 마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지적법을 한 3주 정도 할 거고요. 그리고 등기법을 한 5주 정도 할 거예요. 왜냐면 양이 좀 많아서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요 3주 한다고도 양은 저기 똑같으니까 여기에서 더 점수를 따야 됩니다. 왜냐면 문항수가 지금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쉽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꼭 그렇게 여러분 해주시고. 자, 그럼 오늘 또 좀 강의를 이제 지적법 먼저 강의를 할 거예요. 자, 우리 지적법을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알아야 전체적인 맥락을 알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볼게요. 우리 지적법은 총 5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에는 자, 지적법 이렇게 총칙장이다 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용어들이 나와요. 요 지번이 뭔지, 지목이 뭔지, 경계가 뭔지 이런 것들이 용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국가가 우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념들 있잖아요. 뭐 박근혜 정부는 뭐 국민 행복 시대 이런 것처럼 지적법도 끌고 가는 기본 이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념들이 뭐고 이런 것들이 이제 1장에서 되게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근데 고맙게도 지금 1장은 거의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1장은 그냥 전체적인 지적법을 개념을 알라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실 때는 1장은 안 봐도 돼요. 왜냐하면 시험 안 나오면 배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최고 1등이에요. 시험 최고 1등.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우리는 시험은 주관식 보러 가는 거예요? 객관식 보러 가는 거예요? 객관식 문제 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문제가 중요해요. 문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문제를 보지 말라고. 근데 저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문제를 봐야 돼요. 지금 12월 달부터 문제 봐도 돼요. 근데 내가 지금 12월 달에 문제 봐도 모르는 게 아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거지. 그렇지만 문제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걸 내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우리는 뭐 풀러 간다고요? 문제 풀러 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 어떤 사람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막 책을 이 기본서를 막 5번, 6번 막 이렇게 했어요. 7번 봤대요. 근데 딱 문제를 풀어봤더니 한 푼도 안 풀어본대. 왜 그래? 문제를 안 풀어봐서 이게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것은 이렇게 풀어서 하는 건데 문제는 아까 법이기 때문에 우리 그 소설처럼 풀 수가 없거든요. 축약이 돼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법률 용어들이. 그래서 또 과목마다 다 문제 나오는 포인트가 달라요. 우리 같은 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나중에 민법, 뭐 중개사법, 우리 공시법 다 배우거든요. 근데 민법에서 나온 문제가 다르고 공시법에서 등기법에서 나온 문제가 다른 거예요. 민법에서 나온 등기법에 나온 문제가 민법에 잘 안 나와요. 그 문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문제. 근데 그거를 모르면은 그걸 안다는 것은 뭐냐? 문제를 보야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그걸 모르면 엉뚱한 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본서를 아무리 읽었어도 문제 푸는 포인트를 모르니까 또 다시 문제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땐 벌써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빨리라도 문제 풀고 싶으면 빨리라도 풀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풀지는 못하지만 그냥 문제 유형이 어떤 문제가 나오고 하는지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우리 기출문제 이런 거 다 해줄 겁니다. 해줄 거지만 우선 그런 형태로 먼저 문제가 좀 중요하다. 그건 여러분이 꼭 기억을 또 하시고요. 자, 그럼 지적법 이제 총칙에서는 이런 게 나오는데 거의 1장은 시험이 안 나온다. 그래서 나중에 그냥 개념적인 거 보고 2장부터 보여야 됩니다. 근데 2장에서는 자, 이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되는 토지의 최소 등록 단위가 있거든요. 그걸 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2장은 이제 토지의 등록장이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몇 필지 가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 하죠. 그죠? 그래서 한 필지가 되려면 국가에서는 6가지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한 필지로 만들어줍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암기사항이 있을 거예요. 이제 볼 건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필지마다는 요 4가지 여러분 구성 요소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요 한 필지마다는 저기 봤더니 소재지로 있는데 이제 아까 행정구역상 결정인데 배우지 않는다고 그랬죠? 노량진 땅인지. 자, 그리고 번지수가 뭔지 이런 거. 또 지목이 뭔지. 또 면적이 뭔지. 또 이웃 토지와 구성된 경계가 어떻게 그어져 있는지. 요 4가지를 이제 토지의 이제 구성 요소로서
한 필지의 구성 요소는 네 가지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자, 이게 배울 건데, 올해는 이 부분이 5문제가 나왔어요. 지번은 매년 시험이 나와요. 올해 시험 나온다는 거 여지없이 나왔었어요. 암기상만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작년에 이 지번이 2문제 나왔어요. 내년엔 시험에 아마 여기서 1문제 또 나올 거예요. 이따 이제 할 거고. 이 지목이 28가지 지목이 있거든요. 지목이 지금 2문제 나와서 올해 2문제 나온다면 여지없이 2문제 나와버렸어요. 작년에 내년에도 이제 1문제 이상 반드시 나옵니다. 이 지목이. 그래서 여기 한 2문제 올해 나왔고요. 이 경계와 면적은 되게 번갈아 나는데 올해는 다 1문제씩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2문제인데 그 12문제 중에서 지금 2장에서 5문제가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년도 최소한 3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마찬가지 반드시 해야 되고, 요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번갈아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가지는 여러분이 꼭 잘 이제 기억을 좀 해 두시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2장이 이렇게 되면, 자, 3장에서는, 자, 요게 결정되면 이런 정보가 우리한테 필요하죠. 그죠? 근데 이런 정보를 국가가 공적으로 담아둔 장부를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지적 공부다. 그래가지고 3장에서 이제 지적 공부에 대한 장이 이 3장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3장은 이제 지적 공부에 이제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7가지 이제 우리 지적 공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암기당이 다 있어요. 좀 전에 아까 여러분 토지대항 배웠죠. 그죠? 잠깐 한번 볼까요? 그 180페이지 교재. 181페이지. 자, 180페이지. 그 위에 지적도라고 도면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잠깐 볼게요. 183페이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또 나와 있나요? 그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7가지 이제 지적 공부가 종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 이제 배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지적 공부에는 뭘 이제면요. 어떤 지적 공부에, 예를 들어 좀 전에 아까 봤던 이 토지 대장에는 또 아까 봤던 지적도라는 도면에는 어떤 표시사항, 요게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 등록사항을 물어봐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3장에서는. 그래서 역시 여지없이 올해 요 지적 공부에 요 등록사항이 올해 2문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나온다는 거 지적도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도면에서 나와버렸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나온다고 했는데 거기 나와버렸어요. 작년에는 공유지와 대지권 등록부에 나왔었는데 그건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떨어지고 요 2개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지없이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 등록사항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3장에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하나씩.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장은, 이 4장이 좀 지적보면 제일 어려운 장인데요. 토지의 이동장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저 땅은? 안 움직여요. 지진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자가 움직일 이자가 아니고요. 다를 이자예요. 즉, 우리 지적공부에 이 등록돼 있던 이 토지의 표지사항, 즉 저 땅의 소재지나 지번이나 지목이나 면적이나 경계는 10년, 20년 가만히 있나요? 바뀔 수도 있나요? 바뀔 수도 있죠. 그죠? 또 땅 지목이 전에다가 집 져버리면 대지로 바뀌고, 땅을 나누고 합해버리면 면적이 증가가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 토지의 이동이라는 개념은 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적공부에 등록된 저 표시사항, 요거죠. 요거 지금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이 토지의 요 표시사항이라고 했는데, 요 토지의 표시사항이 새로 하나라도 이렇게 생기거나 정하거나 변경이 되거나 이렇게 사라지는 요 말소되는 거, 이거 우리가 토지 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4장에서 토지 등의 종류로서 뭐 신규 등록 이런 거 쭉 등록 전환, 분할, 합배 이렇게 쭉 나오고, 누가 신청해야 되고 의무는 있는지, 어떤 대상 토지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4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4장에서 이제 그런 거 배우고, 마지막 한 장이 이제 남았는데 5장은 자, 우리 지적 측량이라는 장이 나와요. 측량도 이제 2-3문제 이제 나왔는데, 올해는 2문제 나왔었는데, 자, 측량 이거예요. 그럼 이 지금 지적법은 이 토지에 대한 요거 4가지 아까 배운다고 그랬죠. 그죠? 이 결정할 때 누가 결정하냐면 국가가 다 결정해요. 구청에서. 왜냐면 우리 국가사, 이 지적사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 지적공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가 여러분의 땅이 소재지 이미 행정구역상 결정돼 별 문제 없는데, 지번과 지목은 현장에 가서 야, 이 땅이 지금 받침을 싣고 있는지 집을 짓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지적공부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시켜요.
근데 여러분의 땅에 이제 경계나 면적은 나중에 도면에 올 때 이제 축소해서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축소해서 올려놓기 때문에 기술적인 뭐가 필요해요? 측량이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의 땅에 경계나 면적을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 경계 면적을 결정하기 이 측량장이 시험에 이제 우리 지적법에 5장이 나와요. 그래서 언제 측량하느냐, 우리 측량 이렇게 대상 이런 게 나오거든요. 측량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아까요? 오늘 이런 게 나왔거든요. 뭐지? 그 땅의 지목이 바뀔 때 측량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뭐와 뭐를 등록하기 위해서 측량한다고 그랬죠? 경계나 면적. 그럼 지목이 바뀌더라도 경계 면적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럼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런 게. 지목 변경할 때 측량한다. 우리 시험 문제 이런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측량 대상. 그리고 여러분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측량 기술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측량하는지 그 측량 절차가 좀 나오고요. 그리고 기술자가 측량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뇌물을 받은지 유력히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한번 쌓아봐야 돼요. 쌓아봐야 되거든요. 한 번 더. 그걸 나중에 이제 지적 측량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기술자가 심사에 따른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라는 게 있어요. 요거 배우는 게 뭐냐면 지적법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적법이 끝이에요. 끝. 그래서 지적법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요 네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거예요. 소재지는 이미 행정결정구에서 결정해서 배우지 않고 요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요거 네 가지 배우는 게 지적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용어가 뭔지 이게 일장에 이제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어떻게 등록돼 결정되는지 2장에서 이제 배울 거고요. 요게 결정되면 이 정보가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 정보를 담아주는 장부를 뭐라고 그랬어요? 지적 공부. 그래서 이 지적 공부 아까 7가지 지적 공부에는 어떤 것이 등록되고 등록되지 않는지 이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적 공부에 등록된 요것들이 바뀔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요 바뀌는 것은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토지의 이동. 요 이동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고 그리고 요 토지의 표시사항 중에서 아까 이 땅의 경계나 면적을 등록시키기 위해서 땅을 뭐 한다고 그랬었어요? 측량. 그래서 거기 이제 그 5장이 나오고. 그럼 뭐가 끝나냐면 지적법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적법이 12문제인데 요 4가지만 배우면 되니까 시험도 어렵지도 않고요. 그래서 요 지금 오늘 제가 나눠준 암기사항만 이것만 하면 완벽히 그냥 지적법은 끝나버려요.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어요. 2차 과목들은. 그리고 제가 이제 2차 과목이라 이제 복습도 제가 해주고 예습도 제가 다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보면 교수님한테 물어봐요. 저한테. 언제 예습을 해야 되고 언제 복습을 해야 됩니까? 이런 물어보거든요. 어떤 때 예습하고 어떤 복습. 예습은 지금 모르는 상태에 처음 공부하시는 사람들은 예습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어떤 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복습을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복습. 선생님이 한 것을 집에 가서 다 복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5, 6월 달 이제 가서 내가 책을 한두 번 이렇게 이해했을 때는 그때는 좀 예습을 해오는 게 좋아요. 그때는. 복습도 이제 해야 되지만 예습을 하는 게. 근데 지금은 복습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복습을 지금 공부하시다 보면 내가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눠준 것에 이렇게 어디까지 공부를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앞에 그 입문서에서 이렇게 지금 나눠줬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눠줬는데 뭐 공부 조금 된 사람은 예습하고 싶으면 이렇게 예습해도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된 사람은 예습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공부가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예습보다는 복습을 먼저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법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서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땅 있나요? 없나요? 있는 게 좋죠. 그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땅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4가지를 국가가 결정해 줄 때 그게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거 배우는 것이다. 내 땅에 지번은 어떻게 국가에서 이렇게 등록시키고 지적 공부에 내 땅의 지목을 어떻게 등록시키고 면적을 어떻게 등록시키고 이웃 간의 경계 분쟁이 있을 때 경계선을 어떻게 등록시키는 거 요게 배우는 게 지적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고 등기법 배울 때 또 한 3주 지나서 우리 지적법은 3주 하고 등기법은 4주째부터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또 체계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등기법은 또 여기 체계 그거 딱 그거 잡아놓으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등기법을 공부할 때 엉뚱한 부분을 공부하는 속에 있어요. 아까 이 법을 배우지만 나오는 부분이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민법에서 나오는 부분, 등기법에 나오는 부분이 다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나온 부분만 열심히,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남이 그 다리 긁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내가 공부를 해야 그 부분이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민법에 나오는 문제가 다르고 등기법에 나오는 문제 다르요. 그리고 이 등기법을 하면 민법에 한 4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기법이 총 24문제 나오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한 30문제 정도가 나오는 폭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지적법은 지금 이 지적법 자체에서 12문제 나오고요. 공법하고 학개론하고 중개사법에서 한 2문제 정도 지목과 관련해서 내와요. 그래서 한 14문제 정도가 나오는 폭이 되고요. 요 등기법은 민법에서 우리 등기 절차가 있거든요. 그 등기 절차에서 한 4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총 민법 선생님은 등기법은 안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한 16문제. 그래서 총 한 30문제 정도. 한 30문제 정도 이렇게 실제 시험은 공시법이라는 것은 24문제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여러분이 배우고 나면 30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등기법은 그때 배우고 요 지적법은 이렇게 보고 그리고 우리 교재 이제 볼까요? 잠깐은 교재 보다가 네, 보세요. 자, 교재 178페이지에 거기 여러분 보시기 전에 거기 제 1편에 제일 앞장 있나요? 이 부분? 이 부분 있습니까? 있죠? 맞죠? 네, 그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몇 장까지 지금 돼 있어요? 5장 돼 있잖아요. 좀 전에 요거 지금 본 거잖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1장은 거의 시험에 지금 나오지 않는다 그랬었고, 그죠? 그 2장에 토지의 등록, 제3장에 지적 공부, 제4장에 토지 이동, 마지막에 제5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적 측량. 그럼 지적법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2문제 이제 마칠 겁니다. 자, 넘기셔서 잠깐 볼게요. 예, 거기 156페이지. 이제 총칙에. 자, 우리 지적제도의 뭐 의의. 자, 이런 것들을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그 의미가 아니고. 자, 큰 2번에 보면 지적의 세 요소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지적법이 완성되려면 3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자, 이건 뭐 이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3가지를 지적이, 토지의 호적이 완성되려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토지가 있어야 되고 그 토지를 공적으로 담아놓은 지적 공부에다가 그 주요 내용을 이렇게 등록시키면 토지의 호적이 완성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지적의 3가지 구성 요소가 뭐냐 그러면 토지, 지적 공부, 등록이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는 좀 기억할 것이 이 토지예요. 자, 이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토지는 어떤 토지일 것인가 그거거든요. 자, 이거는 바다 위에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가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됩니다. 근데 이 바다와 요걸 하나 기억했는데 육지의 구별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최대 만조선이다 그러거든요. 이 만자가 뭐냐면 찰만이에요. 가장 물이 많이 찼을 때를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바다 위에 있는 모든 토지는 여기 중요해요. 모든 토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땅에. 그래서 여러분 잠깐요. 이런 거 알 거고요. 예를 들어 그 간석지라는 게 나오거든요. 간석지가 뭐냐면 갯벌이에요. 우리 갯벌이 지적 공부에 등록이 돼 있을까요? 토지대항에 갯벌이? 아까 제가요. 바다와 육지의 구별 기준은 최대 무슨 수위라고 그랬죠? 만조선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갯벌은 물이 들어오면 바다예요, 육지에? 바다예요. 그래서 한 4년 전까지는 이 갯벌을 간석지를 뭐라고 등록이 돼 있었냐면 임야로 등록돼 있다가 이 만조선을 기준으로 구별을 바뀌는 바람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지목을 공부할 때 이거 속에 나와요. 간석지는 지목이 임야다 이러면 맞나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예요. 등록되는 토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바다 위에 있는 모든 토지다. 그래서 거기 읽어볼게요. 잠깐 토지. 자, 지적의 대상의 토지는 대한민국 영토 내의 어떤 토지? 모든, 거기에 줄을 쳐내야 돼요. 그래서 모든 토지다. 여기 이제 줄을 쳐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육지는 물론 유인도, 무인도 가리지 않고 또 과세지, 비과세지, 국유지, 사유지를 불문하고 최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만조선 위의 토지는 모두 토지대항의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등록하는 장부를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적 공부다. 그래가지고 이 지적 공부 이제 종류가 7가지 지적 공부 종류 나와요. 여러분 암기사항 지금 가지고 있죠? 네, 자, 우리 암기사항 첫 번째. 자, 뭐 첫 시간이지만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자, 암기사항에 3번 보세요. 3번. 자,
지적 공부 이렇게 써 있죠. 자, 뭐라고 암기돼 있어요? 토, 임, 공, 대, 좌, 지, 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여러분 쳐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저는 다른 건 부탁하지 않고 딱 두 가지만 부탁해요. 하나는 지금 공부를 하실 때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지금 첫 시간에 강의한 거 또 언제 지나면 2달 지나서 또 하거든요. 무슨 알겠죠? 2달에 한 번씩 책을 마치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집중력. 그래서 이 집중하려면 저를 자꾸 마주쳐야 되고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 자꾸 여러분 암기사 있으면 다 입으로 두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 유행가 같은 것도 일부러 내가 유행가 암기하려고 하는데 잘 여러 번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암기가 되잖아요. 그죠? 지금 제 아들내미가 3살짜리가 하나 있거든요. 참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조그만 채해놨을 때 이게 점으로 돼 있던 애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커가지고 어떤 때는 조금 한 1년 지나면 걸어 다니고 그죠? 기어 다니다가 또 1년 지나면 조금씩 말하고 가르쳐주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전혀 이게 참 좀 지금 하나님 좀 오밀하게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르신도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집중력 하려면 자꾸 좀 따라서 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험이 지금 내년 10월 달이기 때문에 한 지금 거의 1년 남은 거잖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건강. 이 건강 잃어가지고 공부하다가 많이 좀 이 공부를 마지막에 놓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이 중요해서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쉬는 시간은 절대 저는 책 보지 말라고 그래요. 나가가지고 여기 좀 공기가 탁하니까 좀 공기도 환기시켜서 마시고 산소도 좀 호흡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이 쉬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공부한 거 지금 암기한 거 시험장 가서 다 써먹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딱 해놓으면 얼마나 편하지 못해요. 편하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걸 미루다 보면 나중에 가면 아이고 그런 폭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만 그래서 저는 계속 여러분한테 조금 반복을 시켜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이게 암기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적 공부 종류가 7가지 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토, 임, 공, 대 뭐라고 돼 있죠? 좌, 지, 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을까요? 토, 임, 공, 대, 좌, 지, 임.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한 2번 나왔어요. 법정 지적 공부 종류인 것 아닌 것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면 이 토인 공대 좌지 임을 아는 사람은 맞추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맞추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토가 뭐냐면 토지 대장이라는 게 이제 나오고요. 우선 먼저 해놓고 설명을 할까요? 자, 임은 임야 대장이라는 게 나오고요. 공은 그렇죠. 이 공유지 연명부라는 게 나오고요. 대는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이렇게 나오고요. 좌는 요 경계점을 요 좌표로 등록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나오고요. 자, 도는 지는 지적도라는 게 나오고요. 임은 임야도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7가지를 이제 국가가 저 토지에 대한 공적 장부로서 증명해주는 법정 지적 공부다 그래요. 그래서 앞에 이제 토, 임, 공, 대, 좌, 지, 임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요 토임 공지 요 4가지를 그것도 크게 구별할 때 대장이다 그러고요. 요 뒤에 있는 도자 나온 지적도 임야도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도면이다 이렇게 또 축약해서 이렇게 설명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이제 7가지 장부가 나오는데 자 우선 이 토지대항 한번 잠깐 볼까요? 아까 178페이지 봤죠, 그죠? 그래서 토지대항 한번 보시면 아까 여기 토지대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노량진동에 이렇게 15번지 지목이 전이고 면적이 70제곱미터고 갑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으면 우리가 구청에 가서 토지대항을 떼보면 가운데 이제 토지대항이라는 명칭이 나오고 좌측에는 이제 토지의 표시상으로서 이제 노량진동 15번지 지목전 면적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누가 나왔었어요? 소유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토지대항과 임야대장은 똑같아요. 우리 교재는 지금 임야대장이 없는데 나중에 임야대장에는 요 집원 앞에 요 산자만 붙어 있는 것만 다르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토지대항과 임야대장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일본 애들이 만들어놔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요. 1900 우리나라 10년에 한일 합방하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 중에서 우선 세금이 나갈 대도시 땅을 중심으로 조사해서 그 한 필지마다 소유자가 누구고 집원이 뭐고 지목이 뭐고 면적이 뭔지를 토지대항에다가 등록을 시켜놔요. 그러다가 나머지 1918년도에 이제 토지대항에서
등록에서 제외됐던 전국에 있는 땅들이 있겠죠. 그죠? 그 땅들, 대개 이제 우리 산간 벽지에 있는 땅들이나 섬, 이런 땅들은 이제 조사 측량해서 한 필지마다 소유자가 누구고 지번이 뭐고 지목이 뭐고 면적이 뭔지를 어디에 등록시키냐면 임야대장에다 등록을 시켜놔요. 그래서 이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나중에 지목에 따라서 등록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일본 애들이 인위적으로 우선 세금이 나갈 만한 땅을 토지대장에 등록시켜놓고 그 나머지 땅을 다 임야대장에다가 등록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같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근데 잠깐 볼게요. 지금 이 토지대장에는 아까 면적은 나와 있었죠. 그죠? 그죠? 자, 그거 보기 전에 우선 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지금 봤고요. 공유지 연명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공유지가 뭘까요? 공유지가. 자, 공동으로 소유한 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 노량진동 15번지 토지 소유자가 갑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소유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7명이 소유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토지대장에 지금 아까 보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다 쓰거든요. 그죠? 근데 7명 다 쓰면 그 토지대장은 조금 한 장인데 복잡해요, 복잡이지 않아요? 복잡해요. 그래서 토지대장에는 한 사람만 써놔요. 갑, 외, 7인 이렇게 써놔요. 그럼 이 토지대장에 봐가지고는 국가가 왜 7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고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한 지분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 국가가 세금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장부를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들의 인명부다라고 해서 이걸 공유지 연명부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세 가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몇 번지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이건 이거예요. 잠깐 볼게요. 여러분, 이 노량진동 15번지 토지 위에다가 아파트가 세워질 수도 있을래요, 없어요? 아파트가 세워질 수 있죠, 그죠? 그럼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501호 있고 502호 있고 막 몇 호 있죠, 그죠? 근데 이 땅은 이렇게 한 필지로 돼 있거든요. 그럼 501호 주인이 땅 다 가지고 있어요? 지분별로 쪼개서 가지고 있어요? 지분을 쪼개서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등기부 배울 때 이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예, 대지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501호 주인이 이 땅에 대한 지분 관계를 얼마 가지고 있는지, 그 대지권 비율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 국가가 알아야만 이 땅에 대한 세금을 걷기 때문에 그 별도로 아파트가 세워진 토지마다 자, 그 대지권 비율이 얼마인지를 기록해 놓은 장부를 우리가 대지권 등록부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토지의 표시상을 국가가 글자화시켜서 등록시켰다 그래가지고 이걸 대장이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지금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이 두 가지 나오는데 지적도와 임야도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까 181페이지 잠깐 볼까요? 181페이지 잠깐 보시면 예, 그 178페이지에 여러분 그 토지대항이 있고 오른쪽에 179페이지 볼까요? 179쪽에 공유지 연명부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밑에 거기 3번에 대지권 등록부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이제. 자, 우리 180페이지에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적도는 이거예요. 자, 잠깐 볼게요. 지금 토지대항에는 그 땅에 뭐가 나와 있냐면 면적이 나와 있죠. 맞죠? 아까 790제곱미터 써 있었잖아요. 근데 이 땅이 지금 토지대항 봐가지고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그 땅을 줄여가지고 그림에 의해서 그려놓은 곳이 뭐냐면 지적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181페이지에 지적도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지적도가 도면의 한 장의 크기를 도각선이라 하는데요. 예, 지적도를 국가에서 그릴 때는 가로 40cm, 세로 이렇게 30cm 이렇게 법에 의해서 이렇게 딱 한 장마다 그리게 돼 있어요. 근데요, 이 70제곱미터를 말해요. 그 가로 40cm, 세로 30cm에 다 원판을 등록시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뭐 7,000cm인데 저게. 그럼 어떻게 해서 등록을 시켜야 되죠? 축소해서. 그거 우리가 뭐라 하냐면 축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지적도에 제일 우측 상단에 축척해가지고 1200분의 1 나오나요? 나와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축척이 이렇게 분수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1200분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때 요 위에 나와 있는 요 1을 도면상 거리예요. 지적도상 거리.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요 분모가 뭐냐면 땅의 실제 거리예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도면의 축척을 1200분의 1로 그렸다는 것은 도면 1cm에 실제 땅의 거리가 1200cm가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1200cm가 도면은 1cm로 줄여서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 거리가. 근데 여러분 cm로 하면 기억이 잘 안 나죠, 그죠? 미터로 하면 기억이 잘 나는데 우리 100cm가 1m잖아요. 그 0을 2개 지워버리면 되거든요. cm. 그래서 어느 지역에 도면의 축척이 1200분의 1이라는 것은 지상에 실제 저 12m 거리가 도면에는 몇 cm로? 1cm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지금 어느 지역에 도면의 축척을 500분의 1로 그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도면 1cm의 실제 땅의 거리가 5m가 등록이 된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도면 한 장에 실제 땅의 12m를 도면 1cm에 등록시킨 것을 우리가 도면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나요? 실제 땅의 5m를 도면 1cm에 등록시킨 것을 도면을 보면 땅을 정확히 알 수 있나요? 5m. 왜냐하면 1대1로 그리는 것은 원판을 그리는 거죠. 그죠? 근데 2분의 1로 줄여서 그린 것은 축소해서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모의 숫자가 큰 것을 정밀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걸 소축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분모의 숫자가 작은 것을 정밀하다. 그래서 이걸 대축적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도면에 자, 이 땅의 생김새가 어떻게 이제 축소해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도면 안에 보면 여러분, 오케이? 180. 자, 7대, 8대, 13전, 뭐 11전 이런 게 나와 있나요? 맞죠? 그렇게 7, 8 이런 것들은 그 땅이 뭘까요? 지번이에요, 지번. 뭐라고요? 지번. 또 대전 이런 건 뭘까요? 대전. 그 땅의 지목이에요. 아까 28가지. 그래서 이게 요 도면에 요 실제 땅의 거리를 이렇게 축소해서 올려놓은 것이 이제 지독도예요. 그래서 지독도는 이 토지대항에 있는 땅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도면에 축소해서 올려놓은 것이 지독도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지독도 오른쪽에요. 산자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 있나요? 산자? 산자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그 마을에 임야대장에 등록된 땅들이 어떻게 등록돼요? 어떻게 그림이 어떻게 생긴지를 축소해서 그린 것이 뭐냐면 임야도예요. 근데 임야도는 지적도와 나중에 보면 임야도는 생김새가 똑같아요. 다만 임야도는 나중에 이제 축척이 3,000분의 1이나 6,000분의 돼 있고 요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와 이제 나중에 구별시키기 위해서요. 임야도 앞에는 지번 앞에 산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 산 1임, 뭐 산 2임, 뭐 산 3임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지적도에 있는 등록. 그래서 이거 한 세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토지 대장에 있는 땅의 그림은 반드시 어디냐면 지적도에 있어요. 지적도에. 임야도에 절대 있지 않아요. 근데 임야 대장에 있는 땅이 어떻게 생기지 알려면 어디를 떼보면 안냐면 임야도를 떼봐야 돼요. 토지 대장의 땅이 절대 임야도 없고요. 요 임야 대장의 땅이 절대 지적도에 없어요. 그래서 한 세트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토지 대장에는 그 땅의 이제 면적과 이렇게 소유자가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땅의 면적만 토지 대장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어떻게 생긴지를 우리 그림에 의해서 표시하는 것이 이 지적도와 임야도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림에 의해서 등록됐다. 그래서 도면이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5가지 이제 하나 이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안 봤는데 이건 좀 쉬었다 할게요. 무슨 말겠죠? 자,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는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옆에 있는 사람은 내 적일까요, 동료일까요? 동료예요, 동료. 상대평가는 적이에요, 적. 왜냐하면 옆에 사람이 합격하면 나는 떨어지니까. 근데 우리는 적이 아니라 동료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나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같이 6개월 만서 합격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나중에 합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중개사로 공부할 때 사람을 많이 알아놓는 게 좋아요. 많이 알아놓는 게. 사람 보다 보면 이게 많이, 왜냐면 슬럼프가 한 2번 정도 와요,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한 번은 이제 모의고사 보고 나서 점수가 안 나와서 슬럼프가 오고, 그 마지막 정도에 또 한 번 또 슬럼프가 와요. 그때 이기려면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수업에 참석 못하면 뭐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좀 챙겨도 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그래서 제가 공부하실 때 아까 얘기했지만, 쉬는 시간에 커피를 많이 빼주는 사람이 합격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 공부는 좀 재밌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막 딱딱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재밌게. 그래야 우리 법 과목이기 때문에 법 자체가 딱딱하잖아요. 좀 이 과목에 대해서 좀 재미있어야 내가 와서 막 듣고 싶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공부를. 왜냐하면 1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쉬는 시간에 제가 그랬죠. 아까 책은 보지 말라. 왜냐하면 10분 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 수업 시간에 졸아버리면 그 끝나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그냥 쉬고 체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건강해야 되니까 요 쉬는 그 공부 시간만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쉬는 시간에 제가 습관에 대해서 그런데 절대 안 내려갑니다. 밑에 교실에 안 내려가요. 왜냐하면 여기 있어서 여러분 혹시 공부하다가 다른 과목도 여러분 저희가 다 할 수 있어요. 민법도 다 할 수 있고 민법도 도사예요. 뭐 사법고시를 8년 했으니까 제가 법대 4년 대학원 2년 고시 8년이면 민법을 몇 년 했었겠어요? 14년 했겠죠. 근데 민법 선생님은 이제 아는 이유가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민법 보강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지금 그 과목을 공시법을 바꿔버렸어요. 그건 보강 안 해도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가 여러분이 질문 받고 그러려고 때문에 편하게 선생님하고 여러분이 거리가 두면 안 돼요. 그 편해야 뭐냐면 내가 아까 선생님들 이게 전문가거든요.
병원 가도 의사가 전문가듯이 내가 하다 보면 잘못된 가는 길이면 선생님이 바로 잡아야 되니까 예, 그렇게 편하게 하니까 지금 안 내려가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예, 쉬시기 바랍니다. 예, 좀 쉬었다 할게요. 예.